이미 아는데도 막상 본인이 그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승리하게 되죠. 사실 마음을 비우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눈치채기 쉬운 것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냥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죠. 답장 느린 건 기본이고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당연히 없고,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나를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구걸하듯 거짓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위로받을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문제니까요. 오늘은 여자가 나를 이성적으로 보지 않을 때 나오는 신호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나중에 보자면서 미루는 거.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거절입니다. 왜냐고요? 진짜 바빠서 못 만나는 것과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잡지 않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건 내 불안함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배려가 없는 행위거든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럴린 다우니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참 이런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연인 관계에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쪽 파트너가 둔감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을 했죠. 둔감한 행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다림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애매한 태도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남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둔감한 행동을 덜 했다고 하죠. 왜? 이런 둔감한 행동은 그 자체가 상대방이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모호한 행동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상대방의 불안을 방치하고 애매하게 구는 행동은 관계를 깰 마음이 있거나 그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신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죠. 호감이 있다면요, 여자는 남자가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상처받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고만 하면서 기약 없이 그냥 둔다. 이미 나라는 남자를 놓쳐도 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레퍼토리를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건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한가해지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직장인들 프로젝트 너무 바쁘면은 피곤하고 할 거 많아서 날짜 못 잡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저한테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와 그녀의 관계는 친구가 아닐 뿐더러,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빠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으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상황이 잘 안 맞아서 만나지 못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시간이 나서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는 남자분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단적으로 마음에 든다면 바빠도 나온다는 게 보이는 여자의 마인드셋이죠. 두 번째, 여자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거절 상태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나라는 남자는 정보 가치가 0이라는 거거든요. 2017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스피드 데이트 실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연구진은 남녀가 만나는 실제 데이트 대화를 분석을 하고 누가 애프터 신청을 성사시켰는가 이거를 추적을 했습니다. Follow-up question, 그러니까 후속 질문이죠. 이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상대방한테 선택을 받고 애프터를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뒤집어 보잖아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이성적 호감이 있고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그녀가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나만 계속해서 물어보고 여자가 받아주기만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네, 진짜 춥네요. 유유. 감기 조심하세요. 어떻습니까? 유유도 있고 감기 조심하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괜히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습니까? 한두 번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 반복이 된다면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기엔 후속 질문이 없으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본 논문에서 두 가지 심리적 요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사람은 언제 질문을 할까요? 사람들은요, 타인이 가진 정보가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그 정보를 구하려고 합니다. 즉, 질문을 합니다. 그녀가 나한테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라고 묻지 않는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죠. 내가 뭘 하건 간에 그 정보가 그녀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번,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길
질문이라는 건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너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배려라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없다는 건요.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배려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원래 그 여자가 낯을 가리거나 말이 없는 성격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까 본 논문은요. 스피드 데이팅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어필하고 상대를 파악해야 하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은 호감이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스피드 데이팅에 참여한 것도 아닐 거고 일반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썸을 타는 그런 사이, 그런 긴 시간 속에서도 나한테 하는 질문이 드물다? 나한테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이 긴가민가하시다면 의도적으로 질문을 멈춰보세요. 내가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대화가 뚝 끊기고 정막이 흐른다면은,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깨기 위해서 무언가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인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어찌되었건 제가 잘 되었던 케이스들을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은 대체 뭐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이 많으시지? 싶었던 생각이 한 번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여자가 1대1 만남을 피하고 자꾸 다 같이 보려고 유도한다. 그거는 친목 도모가 아니라 나를 남자로 안 보겠다고 하는 거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보자고 하는 제안은 여자와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친밀감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2018년에 발표된 연구를 한번 봅시다. 연구진은 커플들의 대화 영상을 찍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속마음이 부정적이거나 확신이 없을 때 말이라는 건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포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포장이에요. 하지만 포장을 할 수 없었던 건 뭐냐? 행동이었죠. 속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서 멀어지거나 뒤로 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답니다. 즉, 입으로는 우리 다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라고 긍정적이게 포장을 하더라도 실제 보이는 행동은 뭐예요? 결국 단둘의 만남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본심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친밀함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는요, 한쪽이 자기 공개를 할 때 반대쪽에서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이게 핑퐁이 이루어질 때 친밀함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메커니즘은요, 단 둘이 있을 때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룹이 되는 순간 이게 멈춰요. 이거를 마음 한켠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친구라고 하는 방어막을 쳐서 썸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친밀함이 쌓이지 않게요. 예를 들어 우리 주말에 영화 하나 볼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거 보고 싶었는데 혹시 동기들이랑 다 같이 가서 봐도 돼요? 여럿이 보면 재밌잖아요. 라는 말. 되게 잔인하죠? 한편으로는요, 진짜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러러 다 같이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 가장 하기 좋은 방법은 굳이 그 만남을 복구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럿이 만난다는 건요, 이미 그 본질이 훼손된 거예요. 차라리 제안을 거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친구들까지 다 같이 볼 정도면 여러모로 일정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날이 아닌가 보네요. 그냥 다음에 봬요. 정도로 말이죠. 네가 싫으면 나도 필요 없다. 이 태도가 사실 베스트입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네 번째, 괜히 나한테만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다. 원래 보수적이다? 이런 거 안 하려고 한다. 그거 정말 죄송하지만 거절 신호에 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물론 나중에 나아질 수는 있죠. 왜냐면요, 인간이란 게 뭔가 좋다, 뭔가 싫다라고 하는 건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비교를 해서 뭐가 좋다, 뭐가 싫다라는 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랑 비교를 할까요? 내 과거 연애 상대, 내가 지금까지 본 남자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나한테만 엄격한 것 같으면요, 그건 내가 비교 우위에서 좀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10년 마크맨과 로엔스타인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참고로 저희 교수님의 교수님이십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쉽게 말해서 사람은요, 새로운 대상을 볼 때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준점, 예를 들어 전남친 또는 이상형, 이런 것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뭘 비교해요?
나라는 남자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일단은 내가 친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안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alignable difference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똑같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항목을 놓고 봤을 때 여자가 전 남친과 나를 무의식 중에 비교를 하겠죠. 해요. 현실적으로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도 어떤 여자를 봤을 때 그 여자를 전 여친이라든가 다른 여자랑 비교하지 않습니까? 마음 한켠으로는 말이죠. 어쨌건 그런데 전 남친한테는 성적 매력을 느꼈지만 나에게는 못 느꼈을 때 나한테는 스킨십 금지라고 하는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만이라고 하는 기준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되게 예전에 제가 연애라든가 이런 거 잘 뭣도 모를 때 그냥 괜히 좀 가까워진 것 같고 술도 한잔 했겠다 분위기도 괜찮아 보여서 옆으로 살짝 다가갔더니만 약간 정색을 하면서 뒤로 쓱 빼더라고요. 아 오빠 제가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때 술이 확 깼습니다. 당연히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게 맞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이상한 짓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중 일부는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에서 아 진짜 이전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방어적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어떤 여자분은요. 당시에 저를 좀 많이 좋아하셨던 나머지 본인께서 살면서 해보지도 않았던 사귀기 전에는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스킨십까지 적극적으로 저한테 시도를 하실 정도였어요. 나한테만 엄격하다는 건요. 거꾸로 말하면 누구한테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관대함의 대상에 들어가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나한테만 엄격하다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게 욕할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다섯 번째, 내 앞에서 여자가 외모 관리를 좀 놓는 것 같다. 그거는 소탈한 게 아니라 나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외모를 꾸미는 행위를 한다는 건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성적 동기의 발현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연구진은 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핫데이트를 위한 복장으로 꾸미게 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친구들과 집에서 쉬는 편안한 복장을 입게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를 보면 데이트룩으로 꾸민 여자들은 성적 동기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성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주도성,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러하겠다라는 것도 함께 올라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수컷 앞에서는 꾸밉니다. 그게 전투복이에요. 괜히 우리가 전투복이니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서는 전투복을 입지 않을지언정 도리어 뭐 이런 식으로 입고 나오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꾸미지를 않는 것 같다? 저를 남자가 아니라 아무런 긴장감이 없는 대상으로서 분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랜만에 단둘이 만나는 날이라서 내가 설레서 나갔어요. 그런데 여자가 좀 뭐랄까 좀 그래. 날이 추워서 자기 딴에는 좀 그냥 따뜻하게 편하게 입고 나왔다고 말하는데 좀 후리한 것 같아. 평소 동네 친구 만날 때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자, 이럴 때 또 긍정회로가 뺑뺑 돌아가면 아니 저한테 마음을 좀 열어서 자기가 편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친근하고 좋은 의미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친구가 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 여자랑 이성적으로 잘 되고 싶은 겁니까? 참고로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친구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다시는 이성적 카테고리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매번 하는 이야기가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절대 친구 카테고리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두 번 다시 못 돌린다고요. 여섯 번째, 만날 때마다 자기 힘든 이야기,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감정에 매몰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해서, 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통을 줄이는데 내가 가성비가 좋은 도구라 찾는 겁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그들은 왜 그런가를 실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커플들한테 서로 번갈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털어놓고 위로하게 시켰습니다. 먼저 1라운드에서는 여자가 자기 힘든 얘기를 하고 남자가 들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바꿔서 2라운드에서는 남자가 힘든 얘기를 하고 여자가 들어주게 시켰죠. 여기서 연구진이 주목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하소연에 마친 여자가 과연 남자의 하소연을 잘 들어줄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개 중에는 자기 스트레스가 덜 풀려서 찜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수가 교대되더라도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때 제대로 못 들어줬습니다. 건성으로 대하거나 오히려 짜증을 냈죠. 내 감정이 힘드니까 남을 돌볼 마음의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고통스러우면 상대방을 돌보려고 하는 이타성이 꺼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 고통을 줄이는 데에만 포커스를 하게 된다고요. 비난할 게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남보다는 자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매번 찡찡거리기만 한다. 사실상 그 여자의 머리에 나라는 남자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직 제발 내 이 힘든 이야기 좀 들어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줄이는 데 여념이 없는 겁니다. 뭔가 만날 때마다 밥 먹는 내내 회사 불평 불만, 일 불평 불만, 세상살이 힘든 일 다 나한테만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작 힘들 때 가장 나를 먼저 찾는다는 거는 내가 편하고 의지가 된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나도 힘든 걸 토로해보는 겁니다. 만약 그럴 때 상대방이 진정으로 내 상태나 말에 귀 기울여 준다면은 그러면은 마냥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남자가 좀 나약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참고로 제 힘든 걸 남들한테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묻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한쪽이 막 자기 이야기 토로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너는 어때? 라면서 묻기 마련인데 그게 없다는 건요. 그냥 뭔가 관계를 유지할 의욕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가만히 놓고 보면 좀 맵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질문 안 하는 여자, 다 같이 보자는 여자,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여자. 듣다 보면은 세상에 만날 여자가 하나도 없다, 진짜 혼자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굳이 논문까지 뒤적거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까요? 단순히 여러분 기죽이려고? 아니면은 여자를 욕하려고?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 중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쏟은 마음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마음을 돌려주는 거. 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남자는 비로소 연애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충족이 될 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노동을 하고 있어요. 나만 질문하고 나만 약속 잡으려고 애쓰고 나만 감정을 받아주는 감정 노동을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실상 내 가치를 갉아먹는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가치는 명확합니다. 아닌 것 같은 관계는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용기,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진짜 내 가치를 알아보자는 여성에게 내 에너지를 완전히 쏟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행복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채널과 인지연애론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새로운 동아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에 이제는 확실한 해답을 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절 신호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첫째,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나중에 보자라고만 한다. 약속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정중하지만 거절에 가깝습니다. 둘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내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정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단둘이 만나는 걸 피하고 자꾸 다 같이 보자고 한다. 이건 친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이성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행동입니다. 넷째, 나한테만 유독 보수적이고 엄격하다. 이거는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비교로 인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내 앞에서는 외모 관리를 놓는다. 편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긴장감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만날 때마다 자기 힘든 이야기만 쏟아낸다. 이거는 의지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관계를 쓰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호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더 빨리 판단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